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네,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네. 뵙습니다. 저희 한판 송배 처음 오시지만 CBS 애청자에게 굉장히 익숙하신 아, 네. 노상궁으로 불렸던. 예, 네. 복귀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첫 소식. 윤석열, 최재형과 동일선에 놓지 말라.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으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연합뉴스에 오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닥치고 정권 교체를, 여권에서는 묻지마 정권 재창출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권 창출, 새로운 정권 창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으겠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을 두고 한 발언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두 분은 헌법기관장과 권력기관장을 하다가 중간에 사퇴의 정치를 했고 자신은 부총리 그만두고 2년 7개월 동안 국민과 호흡을 하면서 비전과 대안을 내놓았다라고 예. 차별화를 시도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재원 대책에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무주택자는 1가구 1주택으로 견인을 하고 1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다주택자는 매물을 나오게 하는 이렇게 정책을 제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자.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한국형 대학도시라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김동연 전 부총리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결성하겠다.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험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예, 지금은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친문 강경파들 세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 유력한 후보인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예. 항상 그 박스권의 그 지지율이 좀 갇혀 있는 상태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을 깨고 보수 일색의 행보를 해왔고 여러 예. 가지 이제 말실수를 한다든지라고 해서 안정감을 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사이에 마음을 둘 곳 없는 이른바 중도층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조금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아무래도 뭐 제3세력이 혼자서 정권을 잡긴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중도층을 자신이 잡고 있다가 그때 상황에 봐가지고 양쪽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쪽 후보든 저쪽 후보든 단일화를 해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 작가님께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전화 안 왔어요? 그거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오, 나중에 공개. 뭔가 있었군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야 이상하다. 여기서 또 나가면 안 돼. 여기서 말리면 안 돼. 유도신문에 말리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더 이상합니다. 뭔가 좀 관계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가잖아요. 별거 아닌데. 만나면 뭘 물어보실 거예요, 진 작가님? 에? 뭐 어떤 거 물어보실 거예요, 질문? 만나면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판단, 현 예.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고 예. 거기에 대한 해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쪽도 저쪽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쪽 딱 보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쪽을 기대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좀 그렇고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 현 예. 정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국민들의 민심을 돌리게 한 게 뭐였고 그것을 자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예. 예. 자, 노영희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김 전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제 정책은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주를 찾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주인데 아직 흙 속에 묻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이 그래서 나와야 되고 경제에 대한 철학과 콘텐츠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철학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제만 잘해가지고 혹은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그런 네이밍으로 불리운 것만 가지고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하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분이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뭐 대강 알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보고요. 경제를 잘하는 사람을 참모로 두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 지도자하고 이 경제 정책에 맞아서 같이 공조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김동연 전 부총리님 시작하시는 단계인데 너무 지금 시작도 아직 안 된다고 너무 말씀하시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너무- 넘어서야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안 왔기 때문에. 예. 너무 노영희 변호사. 강파적인 것 같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주목했던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네.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100%다 주겠다. 정부 전 방침과 국민에게? 상관없이 음. 주겠다.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저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그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별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재난지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예. 이게 이제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메시지는 이분이 지금 잘 내고 있다라고 어허. 생각을 합니다. 진중권 작가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던 바잖아요. 이거는 보편적 그렇군요.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곧 만나시겠네 그러면. 예, 고통이 아니, 전화를 받았으니까. 예. 아이고 우리 8시까지 여쭤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이제 제3지대 인물이 대안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3지대 집권 사례가 최근 세계 정치사를 보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 사례거든요. 아, 그렇군요. 마크롱 대통령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좀 닮은 스펙들이 있긴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전임 올랑드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 여권을 이탈해가지고 중도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집권을 한 과정. 이게 김동연 전 부총리랑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차이가 있다면 마크롱 대통령 캐릭터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 캐릭터 굉장히 달라요.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 당시에 40이 안 됐을 때였고 굉장히 그렇죠. 톡톡 튀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 굉장히 점잖은 캐릭터이죠. 예, 이 캐릭터 차이가 어떻게 또 구현이 될 건지 이것도 인물 정치적 차원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고 근데 지금 객관적 여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선에 주기 법칙이 있는데 아하.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양강 구도에서 50대 50으로 치러진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은 다자구도가 됐는데 한국 정치가 그 추처럼 움직여요. 양당제 방향으로 갔다가 다당제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흐름은 종합적으로 양당제 방향으로 가는 10년 만에 다시 50대 50 대결로 가는 그 구도거든요. 예. 이거를 그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구도 파괴자가 될 수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유, 예. 이거 준비 안 한 질문을 더 잘해 주셔가지고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예. 자, 우리 진 작가님 파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동연 부총리? 아유 자꾸 그것은 그 양당 구도를 이루는 그 두 후보의 문제라고 네. 보거든요. 예, 그 두 예. 후보가 사실 어느 정도 한계에 좀 갇혀 있거든요. 예, 예. 국민들이 선뜻 어느 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자기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때는 이제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좀 커질 수도 있다. 저는 그 정도만 예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멸치와 돌고래는 다르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논쟁 한복판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진석 의원과 한판 승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멸치와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자기가 잘 클 수 있는 곳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후보들. 네, 양식장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당에서 이 후보들 자꾸 불러 모으지 말고 후보자 편의주의로 각자 돌 수 있는 범위에서 돌도록 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이준석 대표를 겨냥을 한 것이죠. 예. 그러자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맞받았는데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 밖에 있는 인사를 유구, 당 안에 들어와 있는 인사를 한우에 비유를 했었는데 그때 정 의원님께서 비유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었던 기억이 난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일단 맞받으면서 본인은 대표로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는 게 자기의 임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주목받고 싶어서 저런다라고 이제 진 작가님이 어제 센터에 있고 싶어한다고 비판하셔서 이준석 대표는 또 이 어붕설설이다. 또 후보들이 주목 못 받으면 대표 역할 못 한다 이렇게 또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 작가님 다시 제 반론해 주세요. 입장은 그래도 그 당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원래 제 입장인데 그 부분은 이제 빠지고 엉뚱한 것만 발언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당 대표라면 전체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사실 이런 행사를 하려면 각 캠프에다가 일정 조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정 조정이 안 되고 약간 일방적으로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반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굳이 이런 판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또 말싸움 하잖아요. 유군이 뭐 한운이 안 지려고 하거든요. 이건 이준석 대표가 예, 그 인터넷 논객대 일이지 당 대표가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림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자기한테 있고, 그럼 자기가 어떤 우를 범했는지를 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또 싸움을 해서 지금 전선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뭐 진중권하고 싸우지, 얘랑 싸우지, 얘랑 싸우지, 얘랑 싸우지. 그냥 지금 전체가 지금 무슨 토론 배틀이 돼가지고. 노영희 변호사 30표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잘하죠. 예? 예. 뭐 멸치 돌고래 얘기도 참 신기하고 유구 한우 얘기도 신기하고요. 네네. 가두리 양식장으로는 큰 물고기를 키울 수 없다. 이게 정진석 의원 말이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이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너무 재밌는 말들을 많이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은 당대표니까 대선 후보들이 정확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본인의 위상을 조금 키워주는 것이 또 이 당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의 입장을 더 존중해야 된다. 네네, 이 그렇죠.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